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계 이황. 사람은 늙어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퇴계는 말했습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더 배우고 더 깊어져야 한다. 나이가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배움의 여정. 세월의 흐름 앞에 선 인간. 하루가 다르게 거울 속 주름이 늘고 머릿속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는 나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마치 배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빨리 익히고 금세 적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자식들에게 물어보는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점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든 한계일까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움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배움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상태에서의 배움은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퇴계 이황의 한마디. 사람은 늙어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퇴계는 나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 이황은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멈추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학문에는 끝이 없고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더욱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퇴계는 말년에 도산서원을 세우며 제자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스승이면서도 동시에 학생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는 자는 늙지 않는다는 믿음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육체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더 젊게 유지됩니다. 신경가 소성이라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퇴계의 지혜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는 또한 학문은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늙지 않는 비결이라고 본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놓친 것들, 언젠가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외국어, 그림.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 늙었다는 이유로 뒤로 미뤘습니다. 20살에는 나중에 시간 날 때라고 했고 30살에는 결혼하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40살에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라고 했고 50살에는 은퇴하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되어서야 이제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배움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나이 들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꿈, 영어로 대화하고 싶었던 소망,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꿈들은 나이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꿈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조건들이 생깁니다.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경험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도 명확해집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배움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놓친 것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나이 때문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려움, 게으름, 변명이 진짜 이유였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젊은 시절처럼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 설렘은 세월조차 손댈 수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뇌는 젊어집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꾸준히 자극하면 활력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빛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은 젊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70살에 컴퓨터를 배우는 할머니, 60살의 대학에 입학하는 할아버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은 20살 대학생보다도 더 밝고 활기찹니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해줍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학생이 됩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마법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늙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깊어지는 사람. 나이 들어 배우는 지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깊이로 스며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의미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20살에 읽었던 책을 50살에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책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글자, 같은 문장이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든 배움의 특징입니다.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배움이 넓이였다면 나이 든 후의 배움은 깊이입니다.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피아노를 배워도 단순히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림을 배워도 단순히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이런 깊이 있는 배움은 젊은 시절에는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은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선별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적 배움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집중도가 높아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면 이제는 정말 원해서 합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이 든 배움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책 한 권, 한 문장, 하루 10분의 배움이 인생의 색깔을 바꿉니다. 배움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기, 매일 책 한 페이지씩 읽기, 매일 악기 10분씩 연습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시간씩 일주일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꾸준함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젊을 때처럼 조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자신감이 됩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기쁨, 작은 발전을 확인하는 뿌듯함이 계속 배우고 싶은 동기가 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배움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간을 더 값지게 여깁니다. 젊을 때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배웁니다. 작은 시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 시작한 작은 배움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더 소중한 배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삶을 만든다. 늙는 것은 시간이지만 젊게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늙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변화에 대한 수용성, 도전에 대한 의지가 그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옛날이 좋았어. 요즘 것들은 모르겠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이 재미있네. 이것도 배워볼까?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 보입니다. 배움의 태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배우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움을 즐기게 됩니다. 배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최고의 롤모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나도 해볼까?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배움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냅니다. 나이 든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 세대 갈등은 줄어듭니다. 배움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삶을 만듭니다. 배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풍요롭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용기, 퇴계의 말처럼 오늘이 인생의 첫날인 듯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궁금했던 책 한 권 주문하기, 관심 있던 강의 하나 신청하기,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하나 사기. 이런 작은 행동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라는 든든한 바탕 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배움이 가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잃을 것도 별로 없고 남의 시선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움의 여정에 끝은 없습니다. 평생 배우고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